네, 현재 시간 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장 어떤 종목과 어떤 이슈들이 우리 시장을 핫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봐야겠죠. 긴급진단 금요일의 남자 뉴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상황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보시죠. 나스닥이 움직였다.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그로 인해서 상승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오늘 이 네카오라고 한 두 종목이 올랐거든요. 네. 이 나스닥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이번에 7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네. 나스닥 시장이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꽤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덩달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월 16일 날 연중 최저점이었죠. 1,565포인트를 바닥으로 해서 이제 12,162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바닥 대비해서 퍼센테이지로는 한 15% 정도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들어서면서부터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뉴스에 종목들이 반응을 좀 잘 한다라고 아마 느끼는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매매 수익이 좋았다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았던 걸로 보아서는 우리나라 시장도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꽤 양호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이었죠. 4% 이상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새벽에도 이제 나스닥 시장은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나스닥 시장이 이제 급등했던 이유는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때 발언을 했을 때 9월에도 0.75%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언젠가는 금리 인상의 속도도 이제 좀 늦추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렇다라면은 지금까지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완화되는 시그널로 이제 인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수 또한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요 며칠 큰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네이버 카카오가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대비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사실 GDP 마이너스 성장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한 거였잖아요. 네네. 국내 기술주, 성장주들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졌다라고 봐도 괜찮은 시기인가요? 네,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다진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뭐 개별 종목단에 따라서 뉴스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또는 실적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좀 분류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이 시장 자체가 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유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2분기 GDP를 전기 대비해서 0.9%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GDP가 전기 대비해가지고 0.9%나 하락을 했다라면은 이제 악재성 뉴스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호재로 인식했다는 걸 우리가 좀 포인트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연방준비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급격하게 금리 인상하기는 다소 무리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좀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시장은 포인트로 바라봤다는 점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그 미국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호재성 뉴스에 민감하게 오늘 또한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뉴스에 따라서 반응을 잘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주만 떠올려 봤을 때 방산 관련주들도 굉장히 뜨거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신재생과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죠. 그러면서 오늘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 또한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뉴스성 어떻게 보면 이벤트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사실 네이버 카카오 중에 카카오는 최근에 그 카카오 게임즈 네. 뭐 자회사 상장 뭐 이런 그쵸. 이야기로 제가 네. 다뤄본 적이 있어요.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 네이버 지금 사도 되는지 한 줄 평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네. 정보 매매가 유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줄 평을 왜 이런 식으로 뽑았냐면요. 일단 네이버 차트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의견이 좀 많이 나올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현재 그 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빅테크 기업들, 이런 IT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되어서 이제 뭐 정책 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좀 규제를 완화해줄 움직임이 먼저 보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기간적인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그냥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배열 구간에 들어섰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를 매매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한 줄 평을 그러면 정보 매매가 요즘 유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식으로 지수 자체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제 주변에서 정보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주변 지인들이 야 요즘에 이쪽으로 많은 이런 호재가 있대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에도 그렇고요. 이제 그 증시 오르가 내일 출연을 해가지고 정보 매매와 관련되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예,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는 내 사회적 지위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다라면은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 또한 절대 하이 퀄리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정보 매매는 개인이 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 매매를 설령 진짜 좋은 정보가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매매를 해서 수익을 올려도요. 그런 분들이 오프라인에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네, 바로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매매는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매가 유행이라고 하자는 게 아니라 유행이지만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쵸? 네.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네이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 아모레랑은 다르다. LG 생활 건강입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리포트를 봤는데 LG 생활 건강은 그와 다르게 컨센서스를 넘은 2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왜 달랐을지 일단 실적부터 볼게요. 네, 실적이 이제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그래도 조금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8,62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YOY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8% 이제 하락한 수치이고요. 영업이익은 2,16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마이너스 35% 정도 하락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주가 지수가 반응하는 이유는 최악을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실적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왜 지속적으로 계속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국이 여전히 그 대도시, 일선 도시들 위주로 봉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봉쇄에 따른 영향으로 화장품 매출 또한 이제 좀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영향으로 영업이익 또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시장에서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였던 부분은 바로 면세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세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때 10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그 이동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오히려 화장품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입니다. 음료 사업과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다이어트 열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 동안 살찌웠던 이제 그런 분들은 특히나 다이어트에 관심이 최근에 많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코카콜라와 관련되어서도 이제 생활 패턴이 제로 콜라로 좀 넘어가고 있다는 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료 사업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13.9% 증가한 4,664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코카콜라와 이제 제로콜라 매출이 각각 14%, 그다음에 32%나 증가했던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닝 충격을 기록한 아모레퍼시픽하고 달랐던 거는 좀 포트폴리오 상에서의 실적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네. 화장품 매출이 물론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아무래도 시장은 좀 리스크 해칭 요인으로 좀 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방금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음료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가산점을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좀 시장이 주고 있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LG생활건강과 비교했을 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9,45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9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마이너스 195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로 전환됐다는 부분을 가장 큰 이제 충격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잘했다. 여기서는 솔깃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오면 소비 둔화로 인해서 LG생활건강도 이로 인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상대적으로 네. 필수품이 좀 많다면 치약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파니까 그렇죠. 예, 네. 방어력이 높을 수도 있지만 LG생활건강 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네. 삶의 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 줄 평을 뽑았냐면요. 네. 일단 우리가 그 생활 패턴의 변화 같은 경우에도 주식 투자자라면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화장품 매출이 어쨌든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도가 높고 실제로 이제 비중도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에서 20등을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성적이 예를 들어서 15등까지 올랐다고 해서 성적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진 않죠. 그렇듯 지금 현재 LG생활건강을 바라보는 시장의 뷰가 저는 딱 그 정도 위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증시 오늘과 내일 출연하면서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3년 안에 이제 화장품과 관련되어서 좋은 이야기를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가 코로나 직전에 중국에 갔을 때 국내 화장품의 그 현실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안 좋은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인들도 어쨌든지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내 삶의 질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화장품을 선호도를 이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프랑스와 미국 프리미엄 화장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지 그들의 머릿속, 그들의 마음속에서 한국 화장품을 떠올리고 있지 않다라는 점 우리가 포인트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중국인 분들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물어봤더니 특히나 중요한 부분 소비력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은 거는 바로 젊은 여성분들인데 젊은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한국 화장품보다는 이제 생로랑이나 아니면 샤넬과 같은 화장품들을 훨씬 좋아하고 있다는 부분 여전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매수 버튼을 누르기에는 염려되는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중한 내 예수금을 굳이 관련되어서 먹구름이 많은 섹터에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한 줄 평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신재생이 움직인다 한화솔루션입니다. 오늘장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에서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해서인 건가요? 오늘장 강한 이유부터 짚어볼게요. 네, 오늘 호재성 뉴스도 일단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섹터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뜨겁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그 하나 솔루션과 그다음에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특히나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호재성 뉴스가 그럼 어떤 게 나왔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그 미국 상원에서 기후위기 대응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그 미국의 그 상원 의원이죠. 그 조맨친 의원이 석탄 중개업체를 직접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법안이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절충안이 마련이 되면서 급물살을 좀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하나로 481조 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을 이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에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에게 정책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이렇게 뜨거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기업은 아마 하나솔루션의 실적인 것 같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2,777억 원을 기록을 했고 태양광은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태양광 산업은 돈이 좀 잘 안 되는 산업이다라는 인식이 그쵸. 강했잖아요. 이제는 찍어내는 만큼 다 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변곡점을 넘어선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에 네. 각 나라별로 지금 현재 위치가 다 있죠. 특히나 그 에너지와 관련되어서는 안보 이슈가 같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잇고 있다라는 게 이번 실적을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닐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어서 이슈가 굉장히 많죠. 그에 따라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태양광 모듈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워낙 견조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하나솔루션도 이번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업이익을 2,778억 원이나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게 26%나 증가한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을 올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시장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늘도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갈지 가격 전략과 함께 워낙 신재생이 또다시 떠오르고 있으니까 네. 최근에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온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담아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대안주도 좀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네. 구릿빛 피부 태양광에 양보하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휴가 시즌이죠. 그리고 오늘도 서울 같은 경우에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닝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피부가 타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는 태양광과 관련된 섹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 줄 평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정책 수혜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적까지 찍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이 어쨌든지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계속 기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6%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그 하나솔루션 대비해가지고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종목이 이런 식으로 끼를 발산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일단은 먼저 대장주로 좀 반응을 했던 하나솔루션을 일단은 좀 최선호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쉬어가는 구간이죠. 그리고 직전 고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1,000원에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5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38,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아예 추세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38,000원으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솔루션 목표 주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8,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같이 볼 만한 종목으로는 그럼 현대에너지솔루션 네.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종목 근데 많이 오르긴 했는데 괜찮을까요? 네, 항상 그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을 좋아하신다던가 또는 스윙 매매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 실적 발표를 좀 본다라면은 굉장히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분명 기간의 수급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변 환경이 좀 마련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그 낙폭 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안정적인 투자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나 솔루션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불나방과 같은 뜨거운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 성향에 맞춰서 종목을 골라보는 재미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불기둥이 생겼는데 26%나 올라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같이 봐도 좋을 종목으로 골라주셨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